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제3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 핵 위기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핀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처관보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동 주재로 열린 제3차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 후 양측은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먼저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공동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방지하고 만일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이 담기고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 운용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지침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perhaps our mos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Specifically, the guidelines cover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particularly in a DPRK nuclear crisis, and inform alliance operational concepts and exercises.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 미사일 위협에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 대표들은 NCG 지침과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NCG는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 TTX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식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미한 핵 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에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토론에서 공동 지침이 앞으로 미한 핵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se guidelines really serve as kind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upon which the alliance will serve to really look at nuclear deterrence issues in terms of policy and posture. And this will really be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move forward in the NCG on US-ROK cooperation. 그러면서 양국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통합하는 데 있어 많은 중요한 작업을 해왔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달 중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침략 전쟁을 벌이는 푸틴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르면 이달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러시아 매체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구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조장하고 그의 잔악 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이날 VOA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북러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이 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즉 전단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경고한다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8일과 9일,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8일과 9일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면서 정치적 선동 내용이 아니라 빈 휴지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기 직전인 9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310여 개를 추가 살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9일 오후 5시부터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10일에는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10일에는 없지만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성기 방송 장비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합참은 이어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지만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은 군사 도발보다 회색지대 도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내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보내고 있는 전단이 지난번과는 달라요. 지난번에는 두 번은 모두 정말로 오물이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전단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에 가깝거든요. 지난번보다 위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했던 회색지대적인 그 도발 가운데서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크게 안 됐지만은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다거나 GPS 교란 범위를 지금부터 훨씬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 등을 고려해 북한이 조준 사격 등 물리적 대응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오물풍선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서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 확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BOA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인권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영화제 측은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막한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인권 관련 분야 등에서 매년 영향력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조명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네마 인권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특히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관 공관 차석 대사와 주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 김상한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한반도와 국제 인권 현실을 조명하는 영화제 개최와 인권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BOA 한국어 방송을 선정한 데 대해 일제강점기부터 방송을 통해
한인들의 항일 투쟁을 독려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한반도에 자유를 전파하고 특히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또 VOA 한국어 방송이 시작한 다큐멘터리 3편이 특별 세션 형태로 서울 CGV 피카디리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3일의 약속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강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파란 기다림이 상영됐고 9일에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담은 국가의 약속,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산가족이 저희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 한국 전쟁이랑 관련된 이산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군인들을 대하는 방식, 그런 예우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까지 군인분들을 예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운도 영화제 총괄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주제로 한 다큐와 세미나에 대해 관객들이 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VOA에서 제작한 국가의 약속이라는 8분짜리 다큐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세미나가 1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1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허 총괄 감독은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 정의를 주제로 하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앞으로 특히 인권 부문에 더욱 초점을 맞춰 국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조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으며 네덜란드의 이 같은 활동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이 보유한 6,000톤급 첨단 호위함 중 하나인 트롬프함은 해양 순찰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감시 등 방공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롬프함에 탑재된 NH-90 전투용 헬리콥터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중국군의 전투기 2대와 헬리콥터 1대가 접근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 사건이 국제 공역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트롬프함은 동중국해에서 관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팻 라이언 미국 하원 의원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찰스 존슨 미국 육군 일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라이언 의원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 출신의 존슨 일병의 은성훈장을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으로 격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서한에서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12일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철원 계곡의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인 해리 전초기지를 방어하던 중 전사했다며 존슨 일병은 숨지기 직전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소 8명의 전우들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선박업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이메일과 왓츠앱 메시지 등을 통해 선박 회사 관계자 등에게 뿌린 선박 공고문에 따르면 운송 대상 석탄은 총 10,000톤으로 선적지는 북한 라즌항이고 하역지는 중국 다롄항입니다. 공고문에는 라즌항과 다롄항에서의 일일 선적량이 각각 5,000톤과 8,000톤이라는 문구가 선박업계 용어로 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러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고문의 석탄 10,000톤이 실제로 러시아산이라면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올 경우 억류 등의 제재 문제로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화주가 이번에 선박을 수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8번째 중동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이로에서 압델파타 LCC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은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간 포괄적 휴전 계획인 3단계 휴전안을 제시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가자지구내 인도주의 물자 공중투하 연합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이집트와 카타르는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 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이로 방문에 이어 이스라엘로 이동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며 이번 순방 중에 요르단과 카타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미아부 주후리 하마스 고위관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가자 전쟁 중단을 위해 점령군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는 전쟁 종식을 보장할 어떠한 계획에도 적극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9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 지역 일부를 장악했다고 러시아 체첸공화국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체첸공화국 람잔 카디로프 지도자는 이날 텔레그램에 체첸공화국 아흐마트 체첸 특수부대가 주도하는 러시아군 병력이 러시아 남부 크루스크 지역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리즈우카를 장악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고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를 공격해 파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침략국의 수호이 57 다목적 전투기 한 대가 교전선에서 589km 떨어진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의 아크투비스크 비행장에서 피격당했다고 밝히고 수호이 57에 대한 손상은 역대 처음이라면서 관련된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호이 57 전투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에 대항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는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의회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압승한 데 대응해 프랑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유럽 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오늘 저녁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국수주의자들과 선동가들의 부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총선은 오늘 30일과 다음 달 7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선 극우 성향 국민연합 알레는 31.5%의 득표율로 압승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는 15.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의회 해산은 1997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9일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뉴델리 대통령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에 진정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인도에서 총리 3연임은 자왈할랄 네루 초대 총리 이후 처음이며 취임식에는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등 7개국 정상과 발리우드 스타, 기업가 등 수천 명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모디 총리는 의회 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과 손잡고 연정을 이뤄 3연임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